안녕하세요. 비바왕입니다. 예. 제가 너무 또 오래간만에 뵙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좀 적어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올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검진이 있었고요. 1년 만에 하는. 그 다음에 검진 직후 또 코로나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됐고요. 또 일이 많았네요. 어쨌든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검진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 영상을 보셨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암환자 유튜버인데 자꾸 뭐 너에 대해서 알아라, 공부를 해라,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막 이래가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같을 텐데 그래도 댓글을 보니 제 의도를 좀 많이 이제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재미있고 뭐 정보성이 있는 유익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또한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지속 가능한 치병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좀 방대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너무 사람마다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마음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점, 생각 다 달라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이 공감을 한다. 또 이것을 저는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극복하고 또 극복했다고 해서 완전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관점을 바꾸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여러분도 저도 이거는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공포입니다. 뭐 저 지금도 생각하면 4년 전 일인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또 사형 선고를 받는 기분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고달픈 삶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달려오고 저도 이제 암 진단 받고 되돌아보니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너무 뭐라 그럴까 저를 혹사하면서 살았죠. 왜 혹사하면서 살았겠어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어떻게든 잘 먹고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 화, 슬픔 뭐 온갖 감정들이 뭐 화산이 터지듯이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바로 표준 치료 중에서는 항암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항암을 하는 6개월 동안 정말 이제 뭐 너무 무서운 상태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항암의 정도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느 종류가 있고 뭐가 있는지 좀 알면 좀 그래도 알고 나는 한 요 정도 평균치 안에 내가 좀 들어가겠지. 이 정도 좀 체력과 건강이 있었으니 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고 항암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뭐 그럴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알 수 없는 한치 앞에 그 미래 이게 이제 항암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겪게 될 막 엄청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부작용들을 이제 막 이게 딱 들어서 차갑게 막 들어오는데 막 뭐 미치겠는 거죠. 첫 2차 할 때 뭐 그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과 걱정들이 뭐 잠을 이룰 수 없게 많았죠. 이런 것들은 뭐 세세하게 다 말해봤자 뭐 다 아시잖아요. 제 유튜브는 대부분 이제 암 환자분들이 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그럼 그 두려움을 이제 어떻게 맞섰는지 그 두려움에 떠는 거는 암 진단 받고 항암을 하고 또 제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거부를 하고 이제 일명 자연치유인데 저는 이제 좀 제가 이렇게 3년간 하고 보니 자연치유라고 이름을 뭐 붙일 게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자연치유라고는 말을 했지만
좀 저는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아직 정확하게 구상된 거는 없는데 하여튼 근데 일단 자연추라고 합시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추로 돌릴 때, 이 돌리면서 첫 1년까지는 정말 너무 두려웠죠. 모든 것이. 정말 뭐 공포의 연속이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1년에 1년 반의 그 과정들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뭐를 했다라는 예도 거의 많이 없고 마치 개척하듯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했었고 또 저는 자연치유를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전에 표준치료 할 때도 약간 개척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뭐 자료가 그러니까 누가 뭐를 했다라는 경험이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없는 이유는 이제 저는 모든 정보나 자료를 웹상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SNS나. 근데 제가 암 진단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나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 50대, 60대 이상 고령 아니면 7, 80대 고령이신 분들이 암 환자가 많았고 제 40대 초반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1년, 2년, 3년 제가 암 진단 받고 지나가 보니까 젊은 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젊은 것 아주 젊다라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제 왜 근데 그런 어떤 경험담이나 자료가 없었을까, 정보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어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거나 공유할 수가 없고 연세가 있으니까 또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이제 쉬쉬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제 40대들은 일단은 뭐 많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있다 해도 블로그 정도 그냥 일기 형식으로 아니면 짧게 쓰는 정도지 그때 유튜브를 하고 이런 분들은 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 공유된 영상이나 내용들 이런 게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표준치료 받는 과정도 제가 항암을 시작하는 과정도 그래서 이제 그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다시 표준치료 그나마 표준치료는 의사들과 의학계와 그다음에 약학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연구 자료도 있고 이래서 또 거의 10년, 20년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은 암 환자들을 경험한 의사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전문가고 많은 환자들을 대했고 또 연구를 하신 분일까 싶어서 이제 전적으로 믿고 그래도 치료를 열심히 받으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치료 과정이 무섭고 그다음에 암 진단 자체가 무서운 거였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는 거야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제가 턴을 하잖아요. 자연치유적으로. 그때 또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너무 미지의 세계로 내 목숨을 내가 부여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 4개월 동안 그 또 방대한 자료, 자연치유라는 방대한 그 지식 안에서도 또 서로 자기 말이 맞다, 너네 말이 틀렸다, 너네 내용이 틀렸다, 뭐 이러는 것도 많고 하니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 말을 믿고 해야 되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섭고 힘들었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저는 이제 처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막 이고지고 가는 거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뭐 이고지고 하죠. 근데 이제 뭐 너무 힘든 거죠. 뭐 도저히 불안하고 뭐 잠도 잘 수 없을 정도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이걸 이고지고 한들 현실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은 그냥 계속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어깨에 머리에 막 이고 지고 또 이고 지고 또 이고 지고 하면서 가는 게 너무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치만 이 무서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려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게 그냥 갑자기 짧은 시간에 확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상으로는 이걸 제가 15분, 20분 내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 과정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그냥 짧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좀 제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냥 계속 질문을 했죠, 저한테. 왜 무서워?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왜 무서워?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왜 무서워?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대잖아. 치료 중에도 나빠질 수 있고 완벽히 암으로부터 완벽하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없잖아. 그래서 왜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은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왜 무서워하는 걸까? 이게 왜 무서울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깊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그 질문을 해가면서 내 마음속을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 이제 제일 저 깊숙이 밑바닥에는
죽음이 무섭더라고요. 죽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저가 그때 42살이었나 3살이었나 43살이었나 이제 진단 받았을 당시가, 그러니 저는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건강한 편이었어요. 좀 체력도 좋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한 70세, 80세 이후에 죽는다 생각했지, 그때 갑자기 내가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죽음이라는 마지노선이 저한테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죽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았을까 하고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왜 죽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 어쨌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잖아. 그러면 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지. 모두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지. 죽을 때는 순서가 있나?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가 저한테. 죽음에는 순서가 없네. 매일같이 뉴스에 보면은 뭐 이런 사고로 죽고 저런 사고로 죽고, 심지어는 제가 제주도에 이주해서 내려온 게 2013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인재로 막 뭐 목이 팔이 목숨처럼 막 죽어나가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왜 너는 죽음을 70세, 80세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제 어떤 발가벗겨진 제 모습을 볼 때까지, 완벽히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 마음 상태, 왜 무서운지, 왜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저의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물음 끝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밀쳐놓을 게 아니라, 무섭지만 끄집어내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거창하게 고찰했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는 왜 지금까지 이게 삶 속에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까? 이걸 왜 무서운 거로만 생각하고 미지의 세계로만 생각하고 저기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저쪽에 던져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날들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그림책들 이런 것들도 보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죽음에 관련된 자료들 어떻게 현자들은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나. 그 다음에 또 저도 종교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데 이제 제 종교의 관점으로 죽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아니 내가 정말 지금까지 교회도 다녀왔고 성경도 읽었는데 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하며 되묻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은, 그래, 죽음은 공평하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공포스럽고 두렵고 한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분노였어요. 분노와 억울함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왜 분노하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억울해하나? 이제 또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질문을 해보니, 이제 저는 좀 삶의 사연이 많아요. 언젠가 제가 이 제 삶의 썰을 영상을 통해서 푸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과거, 저의 사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를 뭐 창피하거나 뭐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 결론은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고달픈 거구나. 그냥 그치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이제 맺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연이 이제 많고 끊임없는 이렇게 뭐라 그 굴레 안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 근데 이런 죽음이 갑자기 코앞에 딱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어떤 사형 선고 같은 남진단을 받고 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제 마음을 또 다시 살피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저는 결론이 와 죽음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굉장히 선물 같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삶이 다 너무 억울했거든요. 남들이랑 항상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아기 때는 잘 모르다가 뭔가 내가 타인의 삶을 경험을 하고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한 5살쯤에 친구 집을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구나를 알고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상처받고 수치심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게 이제 뭐 학교 들어가서 초, 중, 고, 뭐 대학교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밀어붙이고 저 자신을 막 혹사시키고 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한 제 삶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은 제가 이제 저랑 비교하면서 좋아 보였던 사람들한테조차도 죽음이 없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왜 죽는지를 몰라요. 우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아, 태어나는 거는 내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한테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부모 뭐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환경이 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좀 태어나는 거는 정말 뭐 복불복처럼 뭐라 그럴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죽음은 어떤 지위와 위치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죽을 때 뭐 뭘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죽는 게 뭐 화려하게 죽을 수도 있고 초라하게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왜 저렇게 초라하게 죽었어. 아, 저 사람은 화려하게 죽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숨이 끊어지고 육신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죽음은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찼던 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 좀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깨달음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고 이 죽음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삶을 살아나가야 뭐랄까,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좀 두려움이 많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그래, 나 사형 선고 같은 암 진단 받은 사람이다.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래, 나 암 환자야. 어쩔 건데? 암 환자는 뭐 삶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인격도 없고, 뭐 권리도 없어? 먼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그렇게 뭐 불쌍하고 안 됐는데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 하나야? 살다 보면은 질병이든 뭐든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데 또 어차피 난 사연 많은 인생에 또 하나의 고통이 얹어진 것 뿐이지 뭐가 그렇게 크게 변했는데 이제 이제 뭐랄까 이런 배짱? 이제 두려움이 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풀 해결이 되니까 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암 환자니까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그런 내가 암 환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나가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제 한 발자국 조금 더 밝은 자리로 걸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을 때 또 자연치유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선택 하에 나의 책임 하에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그 두려움을 대면해서 마주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저만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솔직히 암 진단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두려움을 덮어놓고 그냥 막 그 아둥바둥 사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아둥바둥 사는 삶은 제껴놓고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는요. 왜냐하면은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엄청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둥바둥 사는 게 지금 저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는 살짝 제껴놓고, 그러니까 강제로 제껴진 거죠. 강제로. 제가 제끼려고 제낀 게 아니라. 그래서 강제로 멈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꾸역꾸역 숨겨놨던 내 두려움의 근원을 꺼내서 탁 펼쳐놓고, 그래, 쫙 펼쳐놓고, 그래, 이런 거구나. 어, 그래.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대로 나의 주도하에, 나의 선택하에, 그 다음에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듣고 자란 게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뭐 이래야지 무시받지 않고 살 거야. 이래야지 성공이야. 이러면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은연중에 압박이 됐던 것들 있잖아요. 심겨진 생각들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도적으로 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마음의 이제 상처와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죽음과 연결이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제 삶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암 진단 후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이 제가 그 암 진단 받기 전 43년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삶보다 지금의 그 3년간의 삶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답게 사는 것 같고 훨씬 좀 더 주도적으로 어,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고 이 삶이 이제 1년, 2년, 3년 지속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살게끔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암 진단이 이제 저는 지금은 고맙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걸리길 잘했구나. 진단받길 잘한 거구나.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미래의 내가 되는구나. 얼마큼 뭐 60에 죽고 70에 죽고 80에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나의 퀄리티를 빛내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우 흥미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저는 암이 있어요. 지금도 만져지는데 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저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가 공평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무뚝뚝한 편이고 표현을 많이 안 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 오늘 이 순간을 놓쳐서 갑자기 내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사고를 당하던 질병으로든 아니면 가족이 사고를 당하든 다른 어떤 사건이 생기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질병이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대하고 또 조금 더 넓혀서 또 내 지인들을 대하는지 지금 그것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역량이 제가 옛날에는 막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서 인간관계가 넓혀져 있으면 그 역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역량이 적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정하고 내가 주도하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인간관계도. 그래서 그 전에 얼마나 제가 많이 내가 역량도 안 되는데 막 인간관계들을 하려고 했던 저 자신이 되게 많이 부족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모든 것을 인간관계가 됐던 생활이 됐던 생활력이 됐던 가족에게 뭐를 하든 그냥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게 내 체력이든 내 마음의 넓이든 내 생각의 넓이든 그냥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내 마음이 편해 내 생각이 편해 하는 정도에서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이게 사실 맞는데 전에는 제가 너무 제 역량 밖의 것들을 해내려고 너무 아둥바둥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제 삶에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은 지금이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이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은 순간과 매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내 미래의 내가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고 잘 살아보자. 이제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제 공감을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질문이 있거나 좀 상담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거나 아니면 또 댓글로 제가 달아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또 알아주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참. 제가 이제 검진했잖아요. 검진 결과는 1년 전 크기와 상태가 그대로 변함없이 있다. 그냥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만 3년째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게 먼저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자연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서 저는 다시 비바황이라는 비바가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바황이라는 채널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먹는 거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전쟁이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갖고 또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나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저는 표준 치료를 받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자연 치료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표준 치료 받은 후에도 암 걸린 이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전혀 제 발로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어라. 뭐 생활도 아무렇게나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이 먼저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첫걸음은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두려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를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과정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셨으면 해요. 두려움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할 때 하는 선택은 언제나 옳지 않아요. 항상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나의 두려움과 대면하시고 또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시작한 거고, 어쨌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자연치유를 했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3년째 멈춰있고 좋다라는 거에 어, 자만하고 싶거나 교만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한순간이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면 저는 제 가슴에 있는 암을 만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만지고 내가 다시 한번 나는 맞아. 암이 있지. 나는 암 환자지. 그러니까 나는 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대하면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저를 다잡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암이 만져지는 게 감사해요. 제가 교만해지거나 자만하지 않게.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뭐 여기서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지금의 이 삶을 그냥 매일매일 살아나갑니다. 그냥 이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저의